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다시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1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 차도 역대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한 판단인데 한은의 설립 이래 횟수와 기간이 모두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는 기존의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증가세가 전주 대비 둔화됐습니다. 방역당국은 8월 말까지는 환자가 증가하다 다음 주 이후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며 발생 규모가 지난해 수준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련주들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특수효과 전문기업 M83이 코스닥 상장 첫날 180%대 급등을 보이면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의 주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M83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4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템베거, 이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우선 간밤 미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금리 인하의 청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이 장 초반 비농업 고용의 수정치가 투심을 잠시 흔들었지만 이내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반색을 보여줬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현재 지표의 흐름 속에서는 9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면서 뜻을 모은 가운데 또 오늘 밤에 예정된 이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발언,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나란히 강세로 출발했지만 이내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서 나란히 양시장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4% 수준으로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는 이런 전망과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사상 최장 기간으로 동결을 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오전장에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15%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00선을 내주면서 2,6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1%대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 보여준 코스닥. 오늘 0.85% 추가 하락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77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저희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출렁이는 포트폴리오를 꽉 잡아주실 이분 오늘 한번 만나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 미 대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우선 제3의 후보로 고려됐던 이 로버트 케네디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또 이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합류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새벽에 좀 나온 소식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시장 판도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좀 그림이 좀 포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은 제가 이게 선거 예측 사이트인데요. 미국의 선거 예측 사이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오늘부로 좀 바뀌었어요. 53%, 46% 차로 네, 트럼프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표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조금 근소한 차이의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확대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오늘 시장이 참 이게 희한해요. 자 보시면요, 조금 해리스가 여기 앞서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재역전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우선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현 상황으로는 이게 아직 이슈화가 크게 되진 않고 있는데 다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 제3의 후보였던 케네디 쪽에서 이제 아내 그리고 트럼프가 약간 손을 잡는 분위기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나 우크라 재건이거나 뭔가 이제 방산 쪽이거나 이쪽에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 오늘 시장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시장 보면은 또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3.4%대.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에코프로 라인들, 삼성 SDI, 포스코 라인들 해서 상승이 또 괜찮거든요. 근데 또 트럼프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또 뜨뜻미지근해요. 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가지도 않아.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아. 애매한 듯한?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 어제에 이어서 하락 주범은 누군가요? 하락 주범들 바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정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 보시면 코로나는 이제 끝났구나 싶으실 것 같은데 뭐 PCL, 녹십자, MS, 진메트릭 17% 빠지고 있고요. 비코바이오는 14%, 소마진 같은 경우 어제 급등다 또 빠지고 그린생명과학도 12%대 빠지고 있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었습니다. 우정바이오도 3연상 가다가 이제 어제 급락 나고 오늘 또 10%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종목들이 대체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또 코스닥 쪽에 영향을 좀 주면서 힘든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코스피 시장에서의 오늘에서의 요 2차 전지주들이 또 시장을 이끈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올리는 건지 이게 좀 솔직히 저는 애매해요. 그리고 시장의 자금을 지금 누가 쏙 빨아 당기고 있냐면 신규 상장주들이 다 그냥 당기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M83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런 식이에요. 상장돼 있는 종목이 지금 많지 않아요. 네. 어제도 이제 상장했던 종목이 그랬지만은 요거 M83으로 자금 이동이 또 쫙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내일 뭡니까? 상장하는 신규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종목도 아마 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제 하나 최고가 갔고 오늘 이것도 난리 났고. 약간 조금 그 신규 상장주 테마, 공모주 테마가 시장에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스펙주마저도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시장이 이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구나. 뭐 상장돼 있는 주식 수는 100억대, 200억대밖에 안 되는데 조 단위 자금이 움직이니까 하루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쏠리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분위기상으로는 시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확실히 좀 트럼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트럼프의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트인데 이거 수시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갈지. 네. 한동안 이게 또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테마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간 부진했었던 이 신규 상장주들이 간만에 기지개를 켜면서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오늘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집중을 받았을지 지금부터 장전 관심 테마 3가지 키워드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주제는요, 바로 로봇과 트럼프 그리고 우크라 재건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5%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의 유권자가 만약 트럼프 쪽으로 붙게 된다면 판세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확실히 이제 케네디 쪽이 붙게 되면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화당 쪽이 우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오늘 아침에는 저도 이제 테마 종목들 찾기 굉장히 조금 쉽진 않겠다 싶었어요. 뭐 전력 관련주들도 있었고 보면 우크라 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잘 선택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래도 SPG 같은 경우가 로봇 이슈가 있었죠. 삼성에서 이제 보핏이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SPG가 오늘 단독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장중에 16%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던 상황이었고요. 차트상으로 흐름을 보자면은 여기 자리겠네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차트의 라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 라인을 잡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도 여기 이제 추세의 하단 라인들이 있잖아요. 저항 자리가 이 자리 맞고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27,000원대, 8,000원대의 흐름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갈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좀 보자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N 같은 경우들인데 머니트리가 움직임이 살짝 나왔어요. 8%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머니트리는 뭡니까? 트럼프의 이슈, 가상화폐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트가 한번 착 좋게 움직임 띄었다가 조정받고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갈채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이슈가 아직 시장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건 아니지만 조금만 이슈화가 된다면 다시 또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또 트럼프의 발언상으로 해서 가상화폐 이슈 얘기가 좀 나와준다면 또다시 급등은 나올 건데요. 빠질 자리가 아니거든요.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종목을 다 떼고 차트만 보더라도요. 돌리는 그림은 있는 자리라서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꼭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시고 보셔야 될 자리다.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 갤럭시아 SN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트 추세 보면은 움직임이 좀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바닥을 좀 다지면서 돌리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딱히 크게 물릴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뭐 이런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쁘지 않은 추이가 나올 것 같아요. 살짝 반등 나와서 갈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다른 종도 많지만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크라 재건 종목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삼부토건의 굳이 그나마 여기서 좀 움직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은 나는 뭐 김정은하고도 뭐 친하다고 그리고 또 뭐 푸틴하고도 그렇고 얘기를 계속 꺼내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의 그 내용에서도 여기 얘기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또 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테마성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저조하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말이죠. SY 스틸텍, 뭐 SG 같은 종목들인데요. 움직임이 어제는 살짝 좀 나와주긴 했는데 오늘 약간 멈춰 있기는 해요. 가다가. 하지만 이 종목들이 이슈가 조금만 더 다시 간다?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해리스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간다? 조금 더 간다? 트럼프가 더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는다? 승기를 잡는다? 이런 기사들이나 예측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움직임이 또 나올 거거든요. 버릴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된 것 같아요. SG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이고. 그래서 SG도 오늘 보면은 살짝 돌리거든요. 현재 한 5%까지 올랐다가 한 4%가량 상승 중인데 조정 받고 가는 자리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자리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자리 뭡니까? 한번 급등 나왔을 때의 여기 자리나 여기 그리고 저항 자리 지켰던 자리죠, 그죠? 나오죠. 그리고 쭉 라인 따라가 보자면은 여기 라인이죠. 그러면 SG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한 번에 큰 상승 주고 조정 맞았는데 지켜줬고, 그렇죠? 여기서 또 다시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돌려 세우는 그림이잖아요. 맞죠? 굉장히 이쁜 차트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 이슈 딱, 우크라 재건 이슈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급등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SG 같은 경우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셔도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좀 고민 많이 되는 시장이긴 한데 저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측치가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가? 그 수급들을 지금 어떻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죄다 빠지면서 또 신규 상장주들이 싹 흡수하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저런 좀 복잡한 시장인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정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 천천히 봐주시고요. 우선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또 왔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전 관심 테마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시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테마들 매일매일 관심주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종목 상담 창구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저희가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특히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위주로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어제와 좀 다소 비슷한 흐름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6%대 강한 급등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각에도 3.4%대 추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자 우선 코스닥 시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요. 너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버티고 있긴 한데 2차 전지주들이 영향을 좀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반면에 이제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경우의 움직임은 꽤나 제한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말씀드릴 것은 LG 엔솔을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좀 강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엔솔 같은 경우가 3.4% 상승이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요? 포스코 DX가 오늘 9% 이상의 급등이 현재 바닥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라인,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전체가요 굉장히 강해요. 포스코 홀딩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오면서 현재 4%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그리고 뭐 삼성 SDI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에코프로 BM도 어제 이어 조금이나마 상승 그림이 나오고 있고, 뭐 이래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3.08%대 현재 이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간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생각했었던 내용들. 엔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보자면은 저도 매수 사인을 드리긴 했지만서도 약간은 좀 천천히 매수해보자 연말까지 이런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던 거가 사실 실적에 대한 바닥 인식이 좀 컸지만 근데 또 고민스러웠던 건 뭐예요? 트럼프가 또 앞서면서 고민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해리스가 다시 앞서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되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또 트럼프란 말이에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2차전지 이쪽에 그 규정 법안 자체가 완전 크게 틀어지진 않는다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은 영향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데 갑자기 오늘 이제 트럼프가 다시 앞서는 게 나왔는데 케네디 쪽이 이제 붙어주면서 예측 사이트, 도박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우리 쪽이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건가? 발빠르게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있고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 가다가 되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힘을 좀 못 받았어. 네. 케네디가 결국 이제 도움을 준 거거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참 혼돈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오늘은 그래도 이 바닥에서 너무나 바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외인이 좀 잡는 모습에 이어서 기관들마저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조금은 우리가 좀 안도를 해도 될 것 같은 수급 상황이 연출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2차 전지주도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야 지금부터 가는 거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양호했다고 말씀드렸었죠. 3분기부터 회복이 되는 거냐? 기다렸었던 ESS 쪽으로 가는 거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데이터 센터 이슈를 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저도 아직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장담은 못 드리고 조심은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 이슈가 커지면은 2차 전지주들은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것만 조금은 조심해보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현재 상황상으로는 나쁘진 않으니까 우선 좀 지켜보시고 빠지더라도 급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급등이 나오는 대로는 놔두시고요. 만약에 갑자기 또 밀려 내려간다 하면은 비중만 천천히 줄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우선은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시장에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는 약간 쉬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포인트에 맞춰서 IT주들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걱정 마시고 지켜봐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코스피 시총 상위 단 위주로 다시 한번 챙겨봤고요. 이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열심히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버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이 블루엠텍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7,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7%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블루엠텍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다소 꺾여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주가가 이게 어제 시가 대비해서 확 깨지면서 계속 내려가 버렸고요. 이게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는데 움직임이 그래도 영 제한적이네요.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 자리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차트가 100%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 라인을 근처를 지켜준다면 다시 휙 튀어 올라갈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선 깨긴 했어요. 근데 깼는데 깬 첫날 첫 봉 자리를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두 번째 봉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놔둬보시고요. 여기서 돌리면서 가는지 내일부터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려 세우면서 매수가 위로 가는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은 우선은 블루엠텍은 상황 보시면서 우선 좀 비중은 줄이셔야 될 거예요. 17%는 좀 많은 것 같고 단가를 낮추신 건지 모르겠으나 우선 좀 줄여내셔야 됩니다. 예, 꼭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뭐 한 10%가량만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한 번 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여기서 튀어가면은 보셔야 될 게 저기 멀리 있는 구간이 깨지고 난 다음 지켰었던 자리, 횡보했었던 자리에서 1차 바닥, 2차 바닥인데 첫 번째 바닥 자리가 지금 거의 매수가 자리거든요. 그래서 야 조금 애매하긴 하다.
저는 이거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매력도 자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우선은 매수가 위로 오면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라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기다리고 있는데요. 16,000원에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이 해상풍력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0.6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4,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이 풍력주들 걱정이 좀 다소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자리가요. 매수하신 자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계륵 같은 자리예요. 그 근처 자리가. 우선 이 자리인데요. 왜 그러하냐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상담 방송을 자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차트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겠구나. 그냥 멍하니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는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조정 구간이었고 여기 보시면 이 자리 있고 이 자리 있고 그러니까 밑으로 깨졌다가 반등 나왔었던 자리가요. 한 14,500원부터 해서 한 16,000원대 이렇게 막 형성이 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상으로. 그리고 매물벽 자체를 보니까 여기 자리가 또 꽤나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 18,000~19,000원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자리 자체가. 여기 자체가. 그럼 이게 반등을 주면서 가야 되잖아요. 매수가 자리가 그리 높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우선은 안정적으로 한 번은 튈 수 있는 자리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16,000원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서 가는지가 중요한데 16,000원 돌파한 다음에 얼마? 한 18,000원, 19,000원 정도짜리 가는 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홀딩을 해보자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긴 할 거고요. 돌려 세우면서 갈 때 그래도 16,000원짜리가 쉽지 않네요. 기다려볼게요. 16,000원 돌파한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도달했는데 좀 답답하신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이젠 R&M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4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 관련주인 하이젠 R&M 지금 이 시각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호 예수가 과연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바로 전문가님께 SOS 부탁드려 볼게요. 네, 하이젠 R&M 매수하시고 나서 올려칠 때 이제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종목이 영 매가리가 없네요. 그래서 영 못 간다 싶으면은 저는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마이너스 한 5% 이상 넘어가면은요 웬만하면은 손절 대응을 우선은 하시고 나서 종목을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10%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이 95만 원이 되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의지는 생기는데 더 깨져버리면 사람이 그게 좀 깨져버리거든요. 포기해버려. 근데 이제 그래서 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을 아직 다지지는 못했어요. 돌려 세울 만한 이제 포인트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차트 지지 라인 자체가 여기 라인이 하나 있었네요. 약 12,000원짜리가 1차 손절자리 최악인 경우 준비 자리였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가 형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000원대 살짝 깨는 자리가 최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림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대응하시면 안 되고 바닥 다지는 거 체크한 다음에 횡보하는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올려치는 거를 봐야 돼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선은 홀딩 하겠습니다.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손절도 안 되고 10,000원 정도까지 깨졌다 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자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스피드 문자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지 컨트롤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2,59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유하신 기간이 좀 상당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6,0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2년은 보유하신 종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2년도 더 되신 것 같아요. 왠지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뭐 이쯤이신 것 같아요. 단가도 아마 낮추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선은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건덕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실적이나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실 실적을 본다고 한들 딱 그렇게 막 딱히 와닿지는 않긴 해요. 그래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이익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이 정도 실적이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네. 나쁘지 않은데요. 반기에 이 정도인데 그러면 돌려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못 가니까 답답하시겠네요. 엄청. 자, 우선은 봅시다. 돌려 세울 자리가 필요할 텐데 7,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좀 답답해서 그렇긴 한데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7,000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자리부터 해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점은 7,000원이다. 7,000원 자리가 딱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게 빠르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이런 가는 흐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셔야 되고 지금은 손절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아마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되 다만 이제 단가는 좀 많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좀 단가를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 타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좀 해야 되긴 하거든요. 비중이 낮으시니까 더더욱 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는 단가 자리는 10,000원 정도까지는 낮추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000원 정도까지. 네, 가능하시다면. 아마 지금 매수하신 것만큼 사셔야지만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10,000원 정도까지 낮춰주셔야 좀 시간을 짧게 보고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00원 넘어가고 8,000원 가야지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도 회사가 괜찮으니까 단가를 낮추고 조금 회사를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는 관점으로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쇼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5,0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요. 0.6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1,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참 이 주가 흐름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검은 월요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61선에 접근해가는 모습 좋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깨져가면서 현재로서는 돌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이 61선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롯데쇼핑이요. 그래도 꽤나 괜찮은 회사인데 참 주가가 조금 안 가요. 계속 이래요. 이게 이제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운 차트 흐름인데요. 20년째 이래요. 롯데그룹주들은 요즘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2020년 바닥부터 체크해 보자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건 이제 무슨 시간 싸움이지. 시간 싸움인 거고 실적이 근데 완연하게 또 완전 돌려 세우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 대비해서 이 종목이 나름 저평가는 맞거든요. 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익이나 뭐 순이익 부분이나 순이익은 일시적인 적자인 것 같고 다시 돌릴 것 같고요. 딱히 문제되는 건 없어서 수익은 나실 것 같습니다. 수익은 나실 건데 얼마만큼 보셔야 되냐는 건데요. 저희가 8만 원까지 봐볼까요?
8만 원까지 추세 라인으로 보더라도 8만 원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악인 경우라도 봤을 때 고점 라인에 대해서 한번 라인을 얼추 연결해 보자면 이 자리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차트가 이제 떨어지는 차트도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가 이게 8만 원이네요. 그래서 8만 원까지 홀딩하시고 7만 원 넘어가는데도 좀 궁금해지신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 걸려도 8만 원까지는 딱히 문제 없이 갈 겁니다. 근데 다만 시간 오래 걸려요. 뭐 짧게 몇 개월 아닙니다. 지금부터 1년 보셔야 돼요.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홀딩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소마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940원 그리고 비중은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마젠의 주가 좀 상당한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13% 가까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5,000원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NIH로부터 100억 규모의 서비스 수주를 받은 게 오히려 주가에는 도구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감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간 급락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소마제는요. 그래도 다른 코로나 종목들 대비해서 이슈가 한 번 더 붙어주면서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빠지는 모습인데 이게 왜 빠지냐면 잘 보시면 어제 종가 자리에 답이 있잖아요. 차트 펼쳐볼게요. 언제 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제 종가 자리잖아요. 그렇죠? 어제 종가 자리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이 거의 이제 어제 종가 그 근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꼭지 자리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있죠. 뭐예요? 절대 원칙,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키셔야 될 절대 원칙 중에 하나. 선수들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분들께서는 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매수하려고 차트를 딱,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잖아요. 딱 이렇게 살려고 보는데 저는 고점 자리가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이다. 그럼 뭐 한다? 사지 마시라니까. 사지 마시라니까. 근데 이 얘기를 나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지 마시라고 그랬죠. 대응 못 한다니까요. 그 제 상담 방송 보시면서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사신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 똑같은 거야,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 보면요. 오늘도 급락 나오는데 오늘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요. 죄다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요. 시선이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신규 상장주로 갔어요. 아시잖아요. TD, S팜 어제 이렇게 가고 또 가요. 어제 시초가에 만약에 1억을 샀으면 지금 2억이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다음 뭐예요? 네, M83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오늘 몇 퍼센트 오르는 겁니까? 26,000원부터 43,000원까지. 네. 시선을 다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내일도 신규 상장주가 또 있어. 근데 내일 상장하는 종목은 그 제약 바이오 관련주야 또 하필. 그러면 또 올라가겠지. CDMO까지 있거든. 유전자 치료제에다가 머리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요. 시선이 지금 다 뺏긴다고요. 반등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는 거를 지켜보시다가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6,000원 위부터는요. 보시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로도 꽉 열려 있어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일부 반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정리하고 손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닥에서 약 1,300개 가량의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이오테크닉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20만 7,5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오테크닉스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현재 약 4%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17만 6,2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오테크닉스. 어제 급등에 따른 좀 되돌림이 다소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종목은 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었던 가격이었습니다. 매수하신 게 잘못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장을 욕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밀려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해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오텍스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뭐 실적을 비롯해서 너무나 완벽해요. 잘 가고 있다가 잘 버티고 있었어요. 원래 7월 초에 이거 되돌리는 게 딱 좋았었던 시장이었는데 흐름이었는데 시장이 내다 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졌던 거고 다시 빠르게 올려치고 있고 약간의 오늘 조정이 나오지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오늘 자리 떨어지냐면 여기 약간의 바닥 자리도 있고 이 자리가 또 횡보했던 자리가 있으니까 물려 있었던 분들이 좀 정리하는 건 있어요. 원래 이제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갈 때가 참 힘들어요. 왜? 본전 심리라는 게 정말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진짜 많이 줘요. 이게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각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고점에 대한 부분의 인식들. 그래서 차트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도움은 받아야 되거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저는 봅니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 나올 거고 20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서 우선 걱정하지 마세요.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셨다가 좀 힘내주시고 상황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한 22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보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41,2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 체크를 바로 해보자면요. 약 4%가량 밀리게 되면서 4만 원 선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 좀 시장을 이끌어줬었던 화장품주 요즘 들어서 굉장히 시들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화장품주의 하락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실리콘2는 가격이 이제 41,000원대세요. 많이 높은데, 그죠? 아니, 저 화장품주 이렇게 좋아요. 다 좋은데. 아니, 왜 아우딘 퓨처스가 오히려 낫지 않은가? 바닥에서. 예? 아니, 오히려 이렇게 밑에 있는데 왜 이렇게 고가에 있는 걸 사셨을까? 예? 회사 뭐 좋아지는 것도 뭐 똑같은데 좀 아쉽네요. 자, 실리콘도 실적 정말 좋아요. 보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익 보세요. 680억 반기인데 끝내주잖아요. 작년 실적을 거의 벌써 다 채웠다. 이익은 벌써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이슈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갔던 거잖아요.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게 쫙 갔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약간 주춤하기는 해요. 근데요. 경기 회복 포인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에 이제 경기 회복되는 관련주들이 갑자기 정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아침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가 성수기로 가는 그림이니까 매출도 더 확대될 거고 그래서 걱정할 건 없고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과연 얼마의 수익을 내느냐는 건데 사실 이번에 시장 흐름만 괜찮았다면은 주가는 더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꺾이다 보니 그랬던 거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되돌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만 빠지고 멈추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품주들로 중심이 다시 맞춰질 수 있어요. 네. 이거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홀딩하고 계시고 혹시라도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될 가격은 물론 이제 38,000원짜리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실적 이슈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지켜보자. 우선은 최악인 경우는 38,000원짜리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HD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3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거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49%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현재 10,000원 초반대에서 거래 중인데 매수가를 보니까 어제 혹은 오늘 구매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어제 건설주가 강한 흐름 보였고 2025년 하반기부터 원가율 개선 전망 등의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그래도 어제는 아니시겠죠?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제 사셨다면은 단기 대응이 맞으니까 어제나 그제나 하여튼 뭐 최근에 사셨다면은 오늘 자리가 떨어지는 걸 보시면은 빠져 나오셔야 될 자리지만은 그래도 오늘 자리가 깨지는 게
그렇게 과도하진 않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봤을 때.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맞고. 근데 과거에서 이제 일전에 2020년이나 21년도나 이때쯤 만약에 사셨다면은 고생 많이 하셨던 자리니까 지금 상황부터는 또 여기 밀렸다가 크게 밀렸었던 자리가 있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로도 보이는데요. 조금만 힘겨루기 싸움에서 이겨낸다면은 이 어쩔 수 없네요. 매물폭이 많네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잠깐만요. 주봉 좀 볼까? 급하게 정리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차트도 크게 되돌리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홀딩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라인상 추적해봐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홀딩해 보시고 한 번 더 갈 건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와도 다시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고요. 매도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반등 나오면은 12,000~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정말 저희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초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이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딘 퓨처스부터 좀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재편입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재편입을 했고, 네, 약하게나마 조금이나마 현재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큰 수익은 아직 아닌데요. 이게 하반기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아까 이제 좋은 예시가 있었는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튀어 올랐었던 게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우디 퓨처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바닥부터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지거든요. 차트 이제 돌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다지는 중이에요. 이러다가 가요. 이러다 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거나 신규 조건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보시고요. 자, 그다음 SK케미칼인데 움직임이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근데 또 안정적이에요. 매수하고 나서 움직임이 사부작 가고 있어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일단 가고 있어. 네, 가고 있어.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일까 생각이 들 정도 이러다가 한번 슉 튈 것 같거든요. 그때 맞춰서 대응하면 됩니다. 뭐 아직 큰 수익은 아니지만 역시나 뭐 너무나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시프트업인데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오늘도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4% 이상까지 가다가 현재 2%대거든요. 다른 거 안 봅니다. 텐센트, 파노 이거 봅니다. 이거 이슈를 통해서 주가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 다시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다. 한 번에 더 큰 상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드렸었던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이 원체 좀 차트상으로의 바닥이기도 하고요. 실적이 하반기 개선상이 좀 보이기도 하고 LG전자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오네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네요. 5% 이상 현재 급등 중인데요. 추가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 35만 원 정도짜리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갭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바로 볼게요. 펄어비스인데 펄어비스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4월 말 5월 초에 아마 편입을 했었죠. 편입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포트가 싹 날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잡는 건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슈는 이번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저께인가 공개를 했어요. 게임을 보스를 잡는 것을. 근데 보스 잡았던 게 처음에 나왔었던 게 굉장히 조금 별로였다고 평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 보스 3종의 그 보스 트레이딩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금 재밌었다 하면서 인기가 조금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답답한 게 그 유튜버 분들께서 BJ 분들께서 야 이거 별로다 했지만 저도 하나 공개했던 건데 그래서 너무 비판하는 게 아쉽긴 했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현재 그 게임 박람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출시 자체는 내년 아마 그 여름쯤 이후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콘솔이랑 PC 버전으로 출시를 할 것 같고, 증권가에서는 최소 300만 장에서 1000만 장의 상황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시프트업의 니케 그 게임 같은 경우가 블레이드 무슨 게임이죠? 스텔라 블레이드인가요? 그 게임이 100만 장 넘어간다고 와 대박이 났었고 200만 장 와 이랬었거든요. 올해 예상이 180만 장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300만 장에서 1000만 장 보고 있어요. 이거 붉은 사막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다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조금 실적 성장, 올해 말고 내년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기대해 보고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볼게요. 자, 매수가는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보고 대응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우선 5만 원입니다. 여기 전고점 넘어가는 거 보고 대응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꼭 손절하시고 다음 종목을 대비해보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펄어비스 말씀드리고요. 좋은 수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메이킹 종목 펄어비스까지 저희 다 같이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가의 이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5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정말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트럼프 리스크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높아진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증시가 제한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의 템베거 메이킹 종목 펄어비스 만나봤는데요. 이 신작을 통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